6.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단체 10곳 중 9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들이 안이해지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탓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선거 50여일을 앞두고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역단체 10곳 중 9곳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을 15%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의 상대로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대구 역시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판세를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경기도 역시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2배 안팎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돼 대진표가 완성된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천과 강원, 부산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우상호, 전재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경남은 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압승 분위기에 고무되면서도 자칫 기강이 흐트러질까 경계했는데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몸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 확정 전 조사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크게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늦어지면서 광역단체장의 여야 대진표가 이달 말쯤 확정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전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은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또 가셔야 되니까 예. 요거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을 지역구, 평택을 지역구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병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 확정이 되면서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게 됐습니다. 네. 평택을. 예. 그런데 이 평택을 자리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왜 이 지역구를 선택한 건지 많은 분들이 뭐 기자회견을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힘제로, 부패제로 저희들이 끊임없이 작년부터 이번 지방선거 6.3 선거의 목표는 국힘제로 부패제로다. 그래서 국힘제로를 위해서 철석같이 단결할 곳에서는 단결하고 그다음에 부패제로를 위해서 경쟁할 곳에는 경쟁하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여기가 그 이병진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긴 한데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이 됐던데. 그 전에는 국민의힘이 당선됐죠. 유이동 의원이 3선이었어요. 네. 19대, 20대, 21대. 예. 그러니까 여기 도농 복합 지역이에요. 농촌이 꽤 넓습니다. 최근에 무슨 뭐 고덕, 포승 이런데 조금 이게 이 젊은 인층 인구가 좀 늘어서 그렇지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유이동 의원이 또 출마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황교안 대표도 거기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황교안 그다음에 유이동 의원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예비 후보자가 예, 이렇게 여기 많아요. 네, 좀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한번 해주세요. 민주당에서는 서재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강정구, 이병배, 이재영, 유의동. 요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예. 그리고 진보당의 유의동 유력이야. 김재현 후보, 그리고 황교안 있고 오늘 출마 선언으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뭐 그렇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유희동 의원이 유력하죠. 유력합니다. 네. 전에 삼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워낙 원내대표도 유력하고 했었고. 원내대표도 하시고 다 했던 22대만 이제 뺏겼던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극우 내란 세력을 반드시 저지해야 될 지역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그 제대로 저격해서 극우 내란 세력을 저격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조 대표님이 이제 선택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뭐 하남 얘기도 있고 뭐 등등등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근데 거기는 말하자면 그 추미애 의원께서 나가면서 경기도지사로 나가면서 빈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부터 얘기했던 거는 이번 6.3 선거에서 이재명 문재인의 길을 갈 거냐, 이낙연의 길을 갈 거냐, 민주당이 한번 선택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귀책 사유로 생긴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문재인 두 분은 후보를 안 냈어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당원을 바꿔가면서 후보를 냈고 그 이후에 정권을 뺏겼었거든요. 당시에 이재명, 문재인 두 분은 정치에 대한 책임성,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후보를 안 냈어요. 얼마 전에 그 입틀막 됐던 국회의원 강성희, 이 자리가 후보를 안 내,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 시절에 후보를 안 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전체 여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에서는 네. 조금 더 연대 폭을 넓히고 무공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교집합이 평택의 교집합이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릴까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본선에 올라간다면 진영을 봤을 때 소위 뭐 진보 진영의 표를 이렇게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세 사람이 나눠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소위 이제 보수 진영의 표는 뭐 두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눠 가질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과연 정리를 하고 교통 정리를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일단 뭐 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 다 공천하겠다는 게 원칙입니다. 예. 혹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뭐 물밑에서라도 오고 아직까지 갑니까? 물밑에서 뭐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바는 없고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세요. 각각 개인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예. 김영진 의원님도 뭐 의견을 주신 바가 있고 공개적으로 뭐 조 대표한테는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는 단일화가 되고 연합은 항상 열려 있지만 자력으로 정상까지 간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가면서 50일은 긴 기간입니다. 예, 가면서 그 50일의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뭐 그런 서로 과정이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않겠느냐. 네. 이전에도 뭐 노회찬 대표 시절이나 또 심상정 의원 시절이나 또 뭐 등등등 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심은 좀 어때요, 이 지역? 어쨌든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꼴, 황교안이 뭐 선전하는 꼴은 우리는 못 본다. 이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죠. 네.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유희동 의원이 3선을 했던 지역이고요. 네. 만약에 조국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는 그냥 유희동 의원이 조용히 당선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험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차방 정책이죠. 민주당하고 또 진보당하고 같이 뭐 단일화 과정을 좀 어려울 텐데 네. 잘만 하면 또 이길 수 있는 지역이고 네. 뭐 새 정치에 대한 또 기대가 이제 새로 유입된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 굉장히 상징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는 굉장히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뭐 댓글상으로 봐도 아주 뭐 뜨겁습니다. 양보라는 단어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 양보하냐 그거를 민주당에 아니, 저는 뭐- 언제 맡겨놨냐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버린 얘기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 버리는 싹 가셨거든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민주당. 대변인. 맞아. 대변인. 맞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수 있는데요. 일단 당대표의 입장은 모든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낸다. 네. 하지만 선거 연대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조국 혁신당의 사무총장과 민주당 사무총장이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까지는 저희는 아직 지방선거 경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경선을 끝내고 다음 주
부터 이제 보궐선거에 대해서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략 공천이 네, 있군요.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 네, 여기까지밖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모르는 그 위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을 수는 있는데 아, 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전략 공천이 본격화되는 네, 거군요. 네, 네. 아, 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이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예. 네. 자, 이거 아주 그 뜨겁게 그냥 그 단일화 경선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오히려 더 붐업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 이 지역은 아무튼 험지인 건 분명한데 네. 조국 대표가 참전하면서 뜨거운 지역이 됐고요. 네. 지금 이 지역 말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울산이라든지 뭐 경남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지역에서 또 이 민주 진보 진영이 단일화 연대해야 될 과제들이 좀 곳곳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걸 풀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지역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고차 방정 잘 풀기만 하면 네. 지방선거를 또 승리하는데 아까 뭐 국힘제로 뭐 이런 부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병진 의원이 계셨으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곳이다 또는 뭐 등등 요즘 대통령께서 뭐 그렇다 하는데 이 지역이 그런 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이동 의원이 조용히 먹고 들어갈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네. 네.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가정을 전제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단일화의 경선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그 경선 결과 민주당의 서재열 후보로 결정이 돼. 그러면은 원팀으로 갑니까? 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아니 당연하지만 얘기 한번 해줘야 아유 돼. 너무 당연한 예. 거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조국 대표가 이 유이동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극우 세력을 때려잡는데 가장 그렇죠. 좋은 전략 무기다, 전략 병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국민들이 평택 시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결정을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네. 하는 게 금방 드러날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가장 안 가길 바랬던 지역구로 조국 대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아, 그래요? 부산이라든지 다른 지역구 선택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이 똘똘 뭉칠 수 역겹지. 있는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애매하고 좀 힘든 지역인데 내심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특히 유이동 후보가 특히 그랬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지만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장식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시기 신장식이 인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6월 3일은 3번 오케이 평택에 드리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구 이야기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국내 정치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님이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이 앉는 동안에 네. 그 어제 못한 그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지금 그 리얼미터나 뭐 다른 갤럽이나 MBS 똑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통령 지지율은 그 최고 기록을 이제 타이 기록이 이제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뭐 가령 MBS는 69%, 한국갤럽은 67%, 또 리얼미터는 62% 정도에 가까이 지금 근접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역시 외교적 노력 또 평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한테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이따 김경수 지사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매불쇼에 오늘 3부에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경남이 굉장히 어렵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그냥 가야 돼. 때려야 돼 이럴 때. 그 지표를 조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김경수. 네. 일단 경남의 그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최근 이제 지선 결과를 뭐 1회부터 8회까지 보시면 민주 진보 진영이 이긴 건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에 제5회 이때 그것도 무소속으로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김경수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는 처음으로 당선이 됐다. 대표님 죄송한데 네네. 무슨 자료를 이게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들고 다니세요. 제가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들고 다녀야지 자료지. 이래야 눈이 건강해집니다. 자, 아니 프린트도 제대로 안 됐어 심지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아니 뭐 이런 걸 들고 다녀. 프린트윗에. 아무튼간에 네. 경남 도지사는 그만큼 어렵다. 와, 뭐 이런 걸 들고 다니냐 자료라고. 눈에 안 보일 만큼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는 조금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낫네. 이제 확 보이네. 네, 양문석 후보가 그때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요. 박완수 현 시장한테 또 그때도 역시 좀 큰 격차로 차이가 나네. 많이 차이가 났고요. 예. 이제 그 다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2025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39.4%를 득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합치면 60%가량 되기 때문에 와, 네. 내란 국면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페이지 김경수 후보가 44대 박완수 44%포인트 박빙으로 이긴 게 대단한 이거 대단한 지표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이거 소개드렸을 때 우리 최고 앵커님 약간 실망하셨는데 실망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바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게 가장 먼저 발표된 한국갤럽 같은 조사기관이 발표한 12월 말 조사인데 이때는 박완수 후보가 45, 김경수 43으로 박완수 후보가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3월 여론조사 꽃이 조사했을 때는 한 11%포인트로 44대 33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2번 그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세계일보 한국갤럽이 4월 7, 8일 며칠 전에 조사한 게 44대 40으로 김경수 후보가 4%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데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거 화 많이 났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대하고 이제 70대가 조금 열세 계층입니다. 20대는 뭐 박완수랑 뭐 어디 뭐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왔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박완수를? 그러니까 70대 다음으로 박완수 후보를 많이 좋아하는 와. 연령대고요. 나머지 3, 4, 5, 60대는 뭐 크게 혹은 이제 박빙으로 남아 김경수 후보가 지금 앞서는 지역이고 이제 아까 바로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 권역별로 봤을 때는 지난번 대선 때도 김해하고 양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제도 그랬고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조금 어려운 지역인데 특히 제3권역 거창, 밀양, 산청, 의령, 진주, 창녕, 함양, 합천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박완수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밀리네 여기서.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쪽 지역하고 그다음 20대, 70대 이분들한테 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김해, 양산에서는 조금 김경수 지사가 경쟁력이 있고, 뭐 거창, 밀양, 밀양이 그 내 고향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남입니까? 좀 해봐. 뭘 좀 해봐. 방송만 하지 말고요. 김경수 한번 가봅시다 이번 한 번만. 고향을 좀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뭐라도 좀 해봐요. 경남에서 현장 방송 이런 거 한번 하시죠. 이거 진짜 이거 자칫하면 이거 좀 쉽지 않겠네. 근데 이제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두 번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진보 진영 후보가. 근데 이제 아무튼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막 60% 70%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지표만 보면 이번에 김경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전례를 보면 집권 1년 반 이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항상 여당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산하고 지금 울산도 지금 경남보다는 조금 더 격차를 벌리고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김경수 후보가 봉화마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1국 체제에 대응하겠다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김상옥 전재수 후보랑 같이 손잡고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요거 시너지 좀 납니까? 그럼요. 이 전재수 후보가 강세를 보일 때는 또 다른 후보한테 이 낙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재수 후보가 나중에 위기가 생기면 또 김경수 후보나 김상옥 후보가 또 리드하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면 같이 움직이면 이제 지지율이 서로 상승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다음 페이지 7, 8페이지 또 연속해서 보시면 부산은 4월 7, 8일 조사한 세계일보 한국갤럽 조사 보시면 9%포인트 전재수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불안해. 네, 여기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울산도 여론조사 코치에서 3월달에 조사한 내용이긴 한데 한 13%포인트, 12%포인트 김상욱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 이 경남도지사 이거 자칫하면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창원 한번 다녀왔는데요. 네. 거기에는 상당한 호남 향우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네. 25% 정도는 사시는데 예. 그분들은 단결됐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할 수는 그건 없지 안 않냐. 돼. 이번은 안 돼.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억울함을 우리가 이번에 풀어주자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시작인데 낙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이번에 그 지방선거. 예. 예를 드는 겁니다. 경남도지사만 국민의힘이 딱 당선돼. 다른 데는 다 민주당이야. 그러면 얼마나 그 고립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죠. 이런 위기감을 나는 지역 사회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야. 위기감이야. 위기감 공포 마케팅으로 가. 앞으로는 알았지? 공포 마케팅이 최고야. 고립될 수 있다. 고립될 수 있다 이거야. 외로울 수 있다. 예. 다른 데는 정부와 소통하면서 다 지원받고 부흥되고 막. 경남만 고립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공포로서. 공포 마케팅 간다. 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대구도 네. 누구도 생각했지 못했던 김부겸 총리가 출마를 선언하니까 꿈틀거리잖아요.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경남의 김경수 네. 또 특히 부산의 전재수 아주 좋잖아요. 예. 또 같은 부울경의 울산의 김상욱. 예. 다 좋으니까 저는 잘 될 거예요. 오준기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경북도지사 오준기. 오준기 경상북도 후보가 7번 아, 대단하더라고요, 오준기. 빨간 나라에서 살았니? 예. 했는데 오준기. 지난번 경북지사에 약 33% 차이로 졌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대구가 꿈틀거리니까 아직 오준기 후보는 자기 거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경북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네.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발. 이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팽팽할 줄 몰랐습니다. 예. 아무튼 TBC 리얼미터 조사에서 30% 이상 나온 게 오준기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지금 어제 그제 관련된 여론조사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준기 후보는 일단 스타트 자체는 나쁘지 않다. 30%대로 일단 시작을 한 거 자체가 거의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선전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시간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본격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지면 네. 40%대 초반에 지지율만 나오면 한번 이제 해볼 만하다. 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경북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한 4% 포인트 차이 나는 거 가지고도 경남을 좀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지표상으로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북에서는 우리만 국힘 지금 도지사 되면 이러다가 정부에서 지원도 못 받고 이러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네. 저희 당원이 고향이 상주인데 이제 고향에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다 오준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러면서 오준기. 네, 막 이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밥갈이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궁금해하지도 사람들인데, 않았어. 네, 오.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궁금해. 어떤 변하네.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서 네. 궁금해한다고. 네. 거기서 떨어져도 계속 도전하고 불굴의 의지.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을 또 사랑하는 그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 대구까지 민주당 시장이 되면 우리만 어떻게 고립됩니다. 이렇게, 낙후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빨간 나라에서 살았니 그 다큐멘터리가 2시간이에요. 거의 네. 국영화 같은데 민주당의 임미애 현 의원이죠. 의원 그리고 그의 남편 김현권 네. 전 의원인데 이번 구미에서 애석하게 떨어졌어요. 소위 경상북도에서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애절함을 마치 독립지사들이에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2시간을 웃으면서 울면서
아주 심취돼서 보았는데 이게 CGV에서 다음 주 일부터인가 개봉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자극을 줄 것이다. 그 감동 많이 받으셨나 보군요. 예. 저는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다음 총선은 그러면 경북에서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마 다음 총선은 못 나갈 위치에 서 있을 거예요. 위치가요? 다음 네. 총선은 못 나갈 위치면 구속인가? 아니,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야. 야! 기성각권 보는 박탈. 거야. 워낙에 핍박을 많이 받으시니까. 핍박을 많이 받으시잖아. 구속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관습법에 의거해서 아마 못 나갈 것 같아요. 너무 다선이셔가지고. 너무 다선이라. 후배들한테. 관습법에 의거해서. 관습법. 나만 못 알아듣는 저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그 빨간 나라에서 살았니? 그 다큐멘터리가 극영화라니까요. 네. 그래서 임미애 의원한테 국회의원 사퇴하고 헐리우드로 가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기도 잘하고. 이번에 처음 듣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장례 정리하면서 전재수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좀 우리 의원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이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 북구 갑 여기가 이제 또 보궐선거가 치러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이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과연 어떤 후보가 나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정우 AI 수석을 나와달라고 계속 설득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정우 수석은 아직 뭐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매듭 지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정우 수석도 민주당 권함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북갑에서 살았다. 하정우 수석. 인연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작업이 들어오던데 청와대 떠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대통령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너무나 잘하는 그런 지지도 높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 GPT는 거리에 관계 없습니다. GPT는 아무데나 가도 GPT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수석으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AI 입법 등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AI 발전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이재명 대통령께서 꼭 좀 보내주십사 하고 매불쇼를 통해서 건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옳이라고 봐요. 또 정청래 대표도 지금 현재도 간곡히 청와대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T는 거리하고 관계없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분이 청와대 불자 회장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님하고 저녁 공약을 했는데 불자 회장이 가면 곤란하다 하면서 당에는 AI 전문가로 차지호 의원 같은 것도 있지 않느냐. 훌륭해요. 훌륭해 그분은. 엄청나죠. 진짜 소중해. 그래서 그러나 하정우 수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청와대 수석 저도 해봤지만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그러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입법 등 AI 산업을 선도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 GPT는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하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도
대통령을 잘 모실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서 제발 나와달라. 대통령님께서 좀 허락해 주십사 허락해 주셔라. 하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그 세간의 분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하정우 수석이 너무 필요해서 진짜 내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라는 하나의 세간의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정우 수석이 지금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 입방에 오를 수 있게끔 밑자락을 좀 깔아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세간의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전자 후자. 네,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그리고 섞여 있다. 하정우 수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또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정우. 예. 아주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하정우 수석 모를 수 있거든. 그렇죠. 모르죠. 이제 수석이 된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성격이 좀 아마 섞여 있지 같이 않겠느냐. 맞물려 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진짜 우리가 국회에서 필요합니다 하고 대통령님을 설득하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풀어주는 그런 모습도 선거운동의 한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후보 양자 대결에선 강남 4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마다 재건축이 화두인 강남구 음마아파트.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도전에 한 주민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재건축이 자꾸 보류되고 어쩌고 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해주겠다 했어요. 오랫동안 해왔고 경험도 있으실 테고. 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에 대해선 인지도와 경험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검진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모르지만. 강남은 보수정당의 표밭이었습니다.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조차 서울에서 강남 상구와 용산구만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누굴 찍을지 고민이라는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라고 무조건 찍진 않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씨 팬이었는데 너무 그동안 무능해가지고 특별히 잘했다는 기억이 안 나요. 잘못했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변화는 수치로도 읽힙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오 시장의 가상 대결 결과 강남 4구에서도 48대 41로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강버스 그거 했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모임까지 했다가도 취소했다. 실망해버리지. 아주 작은 일인데.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네, 정당도 중요시하지 않고요. 정말 인터뷰 다 찾아보고 또 어떤 정책을 하는지까지 찾아보고.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했던 이곳 강남 4구에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후보 그리고 공약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요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부산은 물론이고 원래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도 여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평가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건데 이게 단순히 두 사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전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신호라는 거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도 시끄럽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공천 방식에 대해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한편 야당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평택 지역 선거에 직접 출마 의사를 밝혔고 하정우 수석도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두 사람의 참전이 이번 보궐선거 판도를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제 실제 선거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